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하네다 공항에서 신치토세 공항까지 일본의 대한항공이라고 불리는 일본 항공을 타고 삿포로를 다녀온 JL517편 탑승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겨울하면 삿포로, 한 번쯤 다들 고민해보는 여행지죠. 겨울 여행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삿포로인 것 같습니다. 삿포로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직항 노선입니다.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보면 인천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로K 등이 운항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진에어, 이스타항공, 청주에서는 에어로K 항공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대도 꽤 다양해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항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메리트가 크죠. 바쁜 일정을 쪼개서 여행 가는 한국인들 특성상 이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삿포로까지는 비행시간이 대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본을 한번 거쳐서 국내선으로 삿포로에 가는 방법입니다. 보통 김포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한 다음에 하네다에서 일본 국내선을 타고 신치토세 공항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굳이 환승을 하는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많이들 가시는 3박 4일 일정 기준으로 검색해보면 보통 가격대가 국내 FSC 직항, 일본 FSC 환승, 국내 LCC 직항, 이런 순서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가격이라면 국내 LCC보다는 해외 FSC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 이번에는 환승 루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항사를 이용하면 출발할 때부터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까지 일본항공 탑승 후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는 하네다 공항 국제선 3터미널입니다. 일본항공 국내선은 1터미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터미널 간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1터미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국내선 탑승권을 보여주시면 모노레일이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티켓을 줍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타도 상관없고 개찰구에서 직원분께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바깥 풍경도 볼 겸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제 하네다 공항 국내선 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할 경우 일본 국내선 탑승권은 김포공항에서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위탁수화물은 세관 검사 때문에 하네다 공항에서 한번 찾았다가 다시 붙여야 됩니다. 일본항공 국내선으로 환승하시는 분들은 17번 스페셜 배기지 카운터로 가시면 됩니다. 짐을 다 붙이고 나서 승무원분이 추천해주신 몽블랑 디저트를 사러 가봤어요. 김포에서 하네다로 올 때 승무원분이 남겨주신 쪽지에 맛있는 디저트 추천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블랑은 딱 상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부드럽고 달달하고 생크림도 꽤 진하게 느껴졌어요. 몽블랑을 다 먹은 후에는 잠깐 전망대에 올라가서 일본항공 항공기들도 구경해봅니다. 저 멀리 예전에 탔던 스타플라이어 항공기도 보이네요. 이제 보안 검색을 받으러 이동합니다. 보안 검색은 한 10분 정도 걸렸고
신발을 벗고 검사했습니다. 오늘 탑승 게이트는 11번 게이트입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자마자 바로 앞에 있네요. 아까 짐 붙일 때 직원분께서 C구역에서 보안 검색을 받으면 게이트랑 가깝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진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게이트 쪽으로 가보니 오늘 탈 일본 항공 보잉 7878이 착륙하고 있네요. 안전하게 착륙한 오늘의 비행기 JA847J, 기령은 약 6년 정도 된 기체입니다. 착륙 후 게이트에 주기를 하네요. 이제 게이트에 주기를 했으니 한 30분 정도 지나면 탑승을 시작하겠네요. 기다리는 동안 통유리창 너머로 항공기 구경을 해봅니다. 저 멀리 신도색 한국인 대한항공 787-10도 보이네요. 이 기체 리뷰는 하네다 김포 KE2104편 탑승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쿄국제공항 간판도 한번 봐주고 항공기에서 짐 빼는 것도 구경해봅니다. 저 멀리 후쿠오카에서 오는 너구리 A350-900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A350-900을 국내선으로 돌리는 일본 클래스입니다. 정말 광동체들의 천국 하네다 공항이 부럽네요. 앞쪽에 보잉 787, 뒤쪽에 보잉 787, 지나가는 A350까지 슬슬 짐 실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탑승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 항공편은 13시 20분 출발이며 출발 20분 전인 13시부터 탑승을 시작합니다. 이제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1번 항공 탑승을 시작해봅니다. 하네다 공항 탑승교가 꽤 넓고 창문도 깨끗해서 바깥 구경하며 걷기 좋네요. 일본 항공 보잉 7878 기체 모습도 한 번 더 담아봅니다. 재미있는 게 오른쪽 좌석 FJHJK 열은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교로 안내해주네요. 비즈니스나 프리코 좌석 보고 다음에는 이 좌석으로 탑승하란 건가 싶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지나서 이코노미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일본 항공 보잉 7878 이코노미는 333 배열입니다. 국제선에 들어가는 보잉 7878에는 242 배열의 여유로운 좌석 간격을 지닌 기제도 있다는데 국내선 보잉 7878들은 대부분 333 배열이라고 하네요. 좌석 간격을 좁히려고만 하는 한국의 K모 회사와 달리 국제선에서는 242 배열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좌석은 창가 자리 52K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있고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가죽 재질이라 여름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좌석에는 기본 이어폰이 준비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이어폰보다 조금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좌석 간격은 주먹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다리 꼬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가에 앉으면 앞좌석 다리가 발 놓는 공간에 걸려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단거리 노선 타기에는 충분한 간격이지만 겨울에 두꺼운 외투 입고 모르는 사람이 옆좌석에 앉으면 좌폭은 살짝 좁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창문 쪽으로 딱 붙어 있어 창문 쪽 공간도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AVOD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항공은 한국어 지원이 잘 되고 화면 반응도 꽤 빠릿빠릿합니다. 지도 터치도 잘 되고 일본항공 항공기 그래픽도 잘 만들어져 있네요. 충전 포트는 AVOD 아래 USB-A 하나, 그리고 앞좌석에 충전 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신기하게 AVOD 아래에는 SD 카드 슬롯이 있네요. 보이는 곳에 SD 카드 슬롯을 장착한 항공사들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은 신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항공기 일본항공 보잉 7878 항공기 세이프티 카드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치고 이제 출발 준비를 위해 탑승구가 닫힙니다. 오늘 항공편은 거의 만석이네요. 푸시백을 시작하면서 일본항공의 세이프티 비디오가 상영됩니다. 대한항공의 AI 세이프티 비디오와는 다르게 일본항공은 실제 승무원 영상이랑 애니메이션이 같이 섞인 방식인데요. 조금은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AI 비디오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일본항공 경납고를 지나서 오늘 이륙할 활주로 34얼 활주로를 향해 택싱합니다. 시트 벨트도 잘 매라는 안내방송도 나오면서 활주로에 정렬합니다. 이제 이륙합니다. 이륙멍 잠시 같이 감상하시죠. 이륙하자마자 우선회 하면서 도쿄 시내를 피해 순환고도로 올라갑니다. 치바현을 지나고 구름을 뚫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지상은 흐렸는데 구름 위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밝아지네요. 이제 순환고도에 도달하면서 벨트 사인이 꺼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순항 중에도 안전벨트를 잘 매라는 안내 영상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오늘 처음으로 보잉 787 창가 자리에 앉아보았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전자식 창문 조절 버튼도 처음 눌러봅니다.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어두워지는 건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다만 다시 밝아질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네요. 제일 어두운 상태에서도 밖 풍경이 아예 안 보이진 않아서 그 점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문 조도 바뀌는 모습도 같이 한번 보시죠. 일본은 산맥이 많은 나라다 보니 설산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저 멀리 태평양 바다도 살짝 보입니다.
오늘 비행은 약 1시간 45분 정도 되는 짧은 국내선 구간입니다. 도쿄에서 한 190km 정도 지났을 때쯤 기내 음료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좌석에 컵홀더도 잘 달려있고 테이블은 2번 접히는 구조라 생각보다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음료 서비스 전에 메뉴판을 먼저 나누어 주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일본항공 시그니처 음료인 스카이타임을 선택했습니다. 스카이타임은 일본항공을 상징하는 빨간 색깔이 나는 음료인데 맛은 달달한 포카리 스웨트 느낌이 납니다. 메뉴를 보니까 비프 콘소메 스프도 있던데 이건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보아야겠습니다. 센다이를 지날 때쯤 기내 음료 서비스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앞좌석 포켓도 한번 살펴볼게요. 세이프티 카드, 와이파이 안내문, 위생봉투, 기내지, 면세품 판매지가 들어있습니다. 와이파이 안내문을 보니까 일본항공은 이코노미 좌석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연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메일 입력도 필요하긴 한데 막상 연결되고 나니까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비행 어플도 문제없이 잘 되고 유튜브도 처음엔 로딩이 조금 있었지만 시청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대한항공 이코노미 무료 와이파이는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탑승이었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연결해보고 기내 구경도 하면서 이번 비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승무원분께 담요도 한번 요청해 보았는데 이 구간에서는 담요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부 일본 LCC에서도 단거리 노선에 담요를 제공하는 걸 생각하면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이제 홋카이도에 가까워지면서 창밖으로 눈구름이 가득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눈이 한가득 쌓인 예쁜 삿포로였으면 좋겠네요. 벨트 사인이 다시 켜지고 본격적으로 착륙 준비에 들어갑니다. 신치토세 공항 접근을 위해 고도를 낮추면서 구름 사이로 내려갑니다. 눈구름이 워낙 두꺼워서 내려가는 동안 날개도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거의 없는 착륙은 개인적으로 처음이었네요. 기체도 제법 흔들려서 역시 홋카이도는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내려오니 눈으로 뒤덮인 홋카이도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문하기 며칠 전에 대설이 내렸다고 하더니 정말 세상이 전부 하얗네요. 하늘에서 보는 눈멍, 잠깐 같이 보시죠. 이제 삿포로 신치토세 국제공항에 거의 접근했고 눈으로 덮인 신치토세 국제공항 착륙로 같이 보면서 착륙을 즐겨보시죠. 오늘은 01월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습기도 많아서 택시 중에는 창밖이 잘 안 보이네요. 오늘은 일본항공 보잉 787 옆에 나란히 주기합니다. 창문 너머로 신치토세 공항 풍경도 한번 담아보고 이렇게 오늘 비행을 마무리합니다. 재밌는 건 일본항공은 착륙하고 나서도 안내 영상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일본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오늘 같이 함께한 좌석도 다시 한번 봐주고 하기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도 지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도 지나서 하기해 봅니다. 오늘 함께한 일본항공의 보잉 787-8 모습도 다시 한번 봐주면서 오늘의 비행을 마무리합니다. 삿포로 시내로 이동하실 때는 대부분 JR 캐속 에어포트 열차를 이용하실 텐데요. 국내선 터미널 지하로 내려가서 연결 통로만 따라가면 바로 역으로 연결됩니다.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쪽에 위치해 있으니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 키오스크에서 한국어로 설정한 뒤 삿포로 역으로 가는 표를 끊으시면 금방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이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여행지인 삿포로를 일본항공을 이용해서 다녀온 탑승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일본항공을 탔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친절한 승무원분들, 생각보다 괜찮은 좌석 간격, 시그니처 음료 서비스, 그리고 이코노미 무료 와이파이까지 다시 한 번 더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비행이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일본항공을 몇 번 더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탑승기들도 빠르게 말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삿포로로 가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일본항공 도쿄 하네다 삿포로 신치토세 탑승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그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